인천공항이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입찰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나온다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손실을 줄여주는 로스 디펜더입니다. 그럼 과연 호텔신라라는 기업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일까요? 바로 호텔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나오듯이 호텔과 레저 산업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매출액이 오히려 면세점에서 훨씬 크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1조 원 가량이 바로 면세 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호텔과 레저 산업에서는 약 13% 정도, 1,56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네요.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면세점에서 높게 나오는 것이 맞지만 현재로서는 면세점이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호텔에 비해서 낮은 영업이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세점이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시내 면세점의 경우에는 서울과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 면세점의 특권이죠. 온라인 면세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면세점에서 또 상당한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고요. 또 국내 공항 면세점은 인천공항과 김포, 제주 지금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외 공항 면세점에 바로 호텔신라가 입점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시아 동남아권의 대표적인 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 창의공항과 홍콩 첵라코 그리고 마카오에도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이 있죠.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땅은 아이파크에서 가지고 있었고 신라 면세점은 면세점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시너지를 이용해서 합작 법인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호텔 레저 산업인데요. 먼저 호텔신라는 서울과 제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볼 수 있는 신라스테이는 역삼, 마포, 동탄, 해운대와 같은 좀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은 위치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신라 모노그램이라고 해외에 아주 고급스러운 컨셉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적은 매출액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스케줄을 관리하는 산업과 또 레포츠에 관한 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의문이 과연 이 호텔신라는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기업이 그 주가 또한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매출액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이 호텔신라는 얼마나 매출액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제일 매출액이 높았던 지점은 2019년이었는데 무려 5조 7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던 2020년도 코로나의 직격탄을 면세 산업에서 받았던 이 시점에도 무려 3조 원이라는 3조 1,800억 원이라는 매출액을 올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 호텔신라의 매출액은 상당히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4분기를 봤을 때 과연 이 면세 산업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그 위기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는데 이 호텔신라라는 이 기업도 살아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4분기는 점점 조금씩 매출액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 4분기를 합계를 해보면 4조 3,588억 원인데요. 이것은 2018년보다 조금 못 미치는 매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호텔신라의 매출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때 지금 면세 산업이 더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텔신라의 매출액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 코로나가 면세 산업에 워낙 큰 직격탄을 줬기 때문에 그 코로나의 확산과 축소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질병관리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를 들면 입출국 시에 PCR 검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그런 점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환율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환율이 1,300원을 초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국을 꺼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해외를 가는 대신 제주도로 그 수요가 이동하는 것이죠. 또 출국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면세점에서 똑같은 그 달러의 상품인데 훨씬 더 많은 원화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구매 또한 주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만약에 1,100원에서 1,300원 정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이 환율 추이도 지속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공항 입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세 산업의 아주 특이한 부분인데요. 공항에 면세점을 입찰하게 될 경우에 그 사업권을 따내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천공항에서 입찰을 성공하게 된다면 그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해외 공항에서 또 입찰을 성공할 시에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매출액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세 산업의 한 10년, 20년 정도를 보면 어떤 기업이 정말 세계적인 탑 기업이 되었는가를 살펴본다면 특별히 외국 기업들인 경우에는 M&A를 통해서 그것들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가 몇 년 후에 다른 면세점을 인수하게 된다면 그것도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까지 면세점의 매출액 증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호텔 레저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신라스테이의 지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점이 확대되게 된다면 매출액도 분명히 늘어나게 되겠죠. 또 다른 면으로는 관광객들이 사실 지금 너무나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인 중국과 일본, 동남아가 입출국 규제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규제를 완화하게 될 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호텔의 부문에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매출액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지를 알아봤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출액 다음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일 것입니다. 물론 그 중요성을 따지자면 영업이익이 조금 더 중요한데요. 호텔 신라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략적으로 제일 많을 때 약 3천억의 영업이익을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를 보시면 오히려 큰 폭으로 영업 손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영업이익률을 보면 제일 높을 때가 5% 정도이죠. 그래서 사실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높지는 않은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의 영업이익률이라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이 면세 산업이 예전 한 2015년도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치킨 게임을 한 거죠. 그래서 경쟁이 과열되었고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또 특별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분기 22년 2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면 영업이익은 432억 또 순이익은 245억으로 최근 4분기 흐름을 보면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면세 산업은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텔 신라의 이익은 분명히 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어떻게 증가하게 되는지 또 감소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찰 조건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이나 해외공항의 입찰 조건이 면세점에 상당히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엄청 저렴하게 그 임대료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면세점은 많은 마진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이렇게 점점 더 매출액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계적인 면세점인 경우에 구매 협상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상품을 살 구매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기 브랜드도 유치가 가능해지고 마진을 협상할 때 유리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품을 사오더라도 마진이 50%라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이 사줄 테니까 마진을 52%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협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무역 조건 또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어느 구역에서 이렇게 운송을 해온다고 할 때 보통 어디부터 어디까지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또 운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협상하게 되는데요. 규모의 경제가 생기게 되면 이 협상도 유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최하 재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면세점이 충분히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재고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화장품이나 식품과 같은 유통기한을 가진 상품들을 큰 폭의 할인으로 처리를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는 경우에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 분기나 1년에 한 번 그런 반영들을 회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환율이 지금처럼 높은 환율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그만큼 매입 원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환율이 어느 정도 낮게 된다면 상품을 수입할 때 지불하는 원가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과 레저 같은 경우에 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예를 들어 신라스테이나 신라모노그램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매출액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투자 비용으로 인해서 이익은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객실료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텔신라의 투자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무적인 관점에서 조금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과연 이 호텔신라는 안전한 기업인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유상증자나 감자를 통해서 큰 악재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부채 비율을 보면 부채 비율은 바로 이 자본, 자기 회사의 자본 대비해서 빌린 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약 367%에 해당합니다. 보통 100에서 200%를 넘어가면 부채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신라는 상당히 부채를 많이 빌려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위험한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현재 호텔신라가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보면 AA- 등급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은 바로 매우 우수한 신용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할 위험이 매우 낮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는 부채 비율은 높지만 이 부채로 인해서 어떤 채무 불이행을 한다든지 그런 상태까지 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투자 지표를 볼 건데요. 대표적인 투자 지표 4가지죠. 퍼라는 것은 얼마나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는가,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순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87.8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지표입니다. 보통 20이 넘어가면 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이익이 워낙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분모가 작아지면서 이런 고퍼가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퍼가 높기는 하지만 순이익이 개선되면 이 퍼도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OE, 이것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5.8% 정도죠. 아직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15%가 된다든지 10%가 넘어간다든지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한 ROE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 회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 PBR이 4.6인 경우에는 그만큼 돌려받는 부분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PESR에 대해서 볼게요. PSR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시가총액이 큰지를 보는 것인데요. 지금 0.7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시가총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적인 관점에서 이 호텔신라를 평가한다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면세산업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볼게요. 자, 먼저 부동의 1위였던 면세점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듀프리 그룹인데요. 최근 7월 기준으로 2019년 매출의 90%를 캐치업했을 정도로 이미 이 면세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90% 정도를 회복했다고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호텔신라의 매출도 점점 캐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쟁사인 신세계 DF 같은 경우에 22년 2쿼터 영업이익이 287억을 기록할 정도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들이 면세산업에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면세산업은 분명히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만 나눠볼게요. 바로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바로 이 호텔신라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5월 31일 날 공시가 올라왔었고요. 지분율은 5.09%입니다. 매수 단가를 추정해 볼 때 78,000원 정도의 매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블랙록이 주식을 매입한다고 해서 국내 시장에 있는 회사의 주가가 다 올랐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유명한 자산운용사가 좋은 점을 봤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적으로 너무 의뢰하지는 말지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시나리오를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이 호텔신라가 이 코로나가 점점 종식되는 모습과 일상이 회복되는 모습, 또 비행편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호텔신라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천공항이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입찰 조건이 면세점에 상당히 유리하게 나온다면, 또 그런 상황에서 이 호텔신라가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해외 면세점에 진출을 할 경우 또 성장을 한 단계 더 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어떤 면세점을 인수 합병할 경우 또 성장하게 되는 모멘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호텔신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기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스 디펜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